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, 얼마 전에 이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을 했습니다. 예. 벌써 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이 말씀하신 노동 가동 연한,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네. 쓰이잖아요. 자, 그런데 우선 가동 연한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죠. 네, 이 가동 연한이라는 것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나이를 말합니다. 쉽게 말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9년에 대법원 판결에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뒤에 예. 이 30년 동안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해왔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나이를 이제는 5년 정도 더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. 네, 자 30년 만에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65살로 높인 건데, 자 이게 육체 노동자에게만 한정해서 정한 건가요? 네, 이번에는 그렇습니다. 예. 기존에도 이 가동 연한이 모든 직업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된 건 아니었는데요. 직장인의 경우는 그 회사의 정년이 가동 연한이 되는 거고요. 예. 또 뭐 의사나 한의사의 경우는 65세, 또 변호사나 목사의 경우는 70세 이런 식으로 이 직군별로 조금씩 다르게 기준을 정해왔습니다. 그런데 이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이 중요한 이유는요. 네. 보통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말할 때 이 육체 노동자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인데요. 예. 지금은 이 육체 노동자에 한해서 가동 연한이 조정이 되지만 어. 이게 연장이 되고 나면 앞으로는 다른 모든 직군에 대해서 이 연쇄적인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예. 그럼 이번에 이렇게 가동 연한을 연장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60살이라는 나이가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노인복지법이나 이 관련 법률에서 정한 노인의 기준은 65세입니다. 예. 이제는 이 60살이 돼도 육체 노동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. 사실 이 노인 기준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. 네. 혹시 뭐 황보혜경 앵커는 이 노인의 기준을 정해라. 몇 네. 살부터 노인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혹시 몇 살이 떠오르세요? 노인이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70대 중반 이후 정도요?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 지난해 12월에 이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네. 이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4천여 명한테 언제부터가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. 그랬더니 노인의 평균 나이가 68.5세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 실제 노인의 기준 나이보다 높게 답변을 한 거네요. 그렇죠. 이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이 노인의 나이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건데 이 가운데 이 절반 이상이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는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만약에 뭐 60세가 넘더라도 육체 노동까지 가능하다면 사실상 자신이 노인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죠. 네. 그런데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정년이 찾아온다면 당연히 심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. 네.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사람들의 기대 수명 자체가 좀 늘었지 않나요? 맞습니다. 이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이 한 번 연장이 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60세로 연장이 된 30년 전에 기대 수명이 71.2세였습니다. 예. 그런데 지금은 82.7세로 이 기대 수명이 10년 넘게 늘어났거든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일하려는 사람의 수도 늘 수밖에 없는 거죠. 네, 자 이렇게 기대 수명이 좀 증가를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, 자 의학적으로 이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까요? 네, 뭐 의료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인의 기준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었는데요. 네. 이제는 60대까지도 신체 기능이 대부분 정상적이고 우리가 흔히 노쇠라고 말하는 이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예. 보통 이 노인으로 규정을 하려면 신체 활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뭐 걸음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런 몇 가지 기준에 맞아야 노인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네. 요즘 이런 변화들이 70세를 넘어서 관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. 예. 또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이 60세의 경우는 30년 전으로 치면 50대와 건강 상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네. 합니다.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더욱 60살을 노인으로 보기엔 좀 힘들 것 같다는 네. 생각도 드는데요. 아무래도 예전보다 생활 환경도 좀 좋아지고 의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겠죠? 네, 맞습니다. 이 먹는 음식은 물론이고요. 우리 식습관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고 예.
볼 수 있고요. 또 이 건강검진 등을 꾸준히 하면서 병을 조기에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것이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. 네. 특히 과거에는 좀 육체 노동의 비중이 지금보다 컸다고 보이고요. 거기다가 이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생겨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. 네. 그런데 지금은 뭐 육체 노동을 하더라도 다치는 일이 크게 줄기도 했고요. 또 이 치료가 적절하게 제때 이루어지니까 이런 위험 상황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예. 또 이 건강 상태가 나아지면서 육체 노동도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할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정년도 늘어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. 네. 자, 이제는 그러면 육체 노동의 정년뿐만이 아니라 노인 기준 나이까지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앞서 법률로 정한 게 65살이라고 하셨죠?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노인의 나이를 이제 좀 더 늘려야 된다. 그래서 예. 한 5년 정도 연장을 해서 70세 정도로 바꿔야 한다.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예. 특히 의학계에서는 노인을 80세를 기준으로 65세에서 80세 미만 중고령자와 또 80세 이상의 초고령자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해야 된다.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한이 뭐 다른 직군의 정년이나 노인의 기준 나이에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. 네, 저희가 지난주에 이 핵융합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잖아요. 이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핵융합이 이해하기 쉬운 원리는 아니구나, 기술은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셨을 텐데 미국의 한 소년이 12살에 자신의 놀이방에서 이 핵융합 실험에 성공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 네.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정말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일 것 네. 같아요.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핵융합 기술 얘기를 나눴지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12살, 당시에 12살이었던 소년이 핵융합 실험에 성공했다고요? 네. 가능한 건가요? 이 주인공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예. 이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사는 잭슨 오스왈트라는 소년입니다. 예. 지금은 14살이고요. 예. 지난해 1월 그러니까 당시 12살이었던 오스왈트가 13살 생일이 되기 직전에 이 네. 핵융합에 성공을 했다고 밝힌 건데요. 지금까지 최연소 핵융합 실험자의 공식적인 기록이 14살로 남아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오스왈트가 검증에 통과해서 이 기록을 공식화하게 된다면 이 최연소 기록 자체가 12살로 바뀌게 되는 거죠. 네, 정말 놀이방에서 실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. 그것도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. 네. 어떻게 이렇게 어린 소년이 핵융합 실험에 성공하게 된 건가요? 이유를 들으시면은 조금 더 놀라실 텐데 네. 이 오스왈트는 평소에 여가를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게임이나 뭐 TV를 보는데 쓰고 싶지 않다 네.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애늙은이 아닌가요?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그래서 핵융합과 관련된 지식을 스스로 이제 찾아서 습득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. 네. 한 1년에 걸쳐서 자신의 놀이방에 이 핵융합 실험로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. 네. 여기 이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1만 달러, 우리 돈으로 1,100여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이 1년에 걸쳐서 이 놀이방이 핵융합 실험로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요. 근데 대체 놀이방이 어떻게 실험실로 변모를 했을지 궁금한데 네. 준비한 사진이 있으시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사진으로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. 이 친구가 방에다가 꾸민 저 핵융합 장치를 보시면 규모는 좀 작죠. 그런데 네. 이 가운데 보시면 저렇게 작은 핵융합 장치와 가장 유사하게 생긴 이 소형 장치가 있습니다. 네네. 이 오스왈트는 먼저 핵융합 장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. 예.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고요. 그래요. 그 부품들을 자기가 필요한 형태로 다 바꿔서 이 핵융합 실험 장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네. 이 오스왈트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에 이제 5만 볼트의 전류를 흘려서 중수소의 원자를 융합하는 데 성공했다. 네. 좀 어렵죠. 그렇지만 이 친구가 이 주장을 하는 바는 몇 차례 실험을 거친 끝에 실제로 여기서 빛이 발생을 했고 예. 또 이 중성자가 방출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. 이렇게 지금 성공 여부를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. 만약 그 소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집에서 핵융합 실험에 성공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아직까지 과학자들은 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많긴 한데요. 네. 우선 이 핵융합 반응으로 중성자가 방출됐다는 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네.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. 이 과학계에서는 좀 오스왈트의 실험이 검증을 다 통과해서 논문이 학술지에 발표될 때까지 아마도 좀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네. 만일 뭐 이 실험이 성공으로 밝혀진다면 오스왈트는 뭐 세계 최연소 핵융합 실험자로 기록되는 거죠. 네. 아니, 저는 이 놀이방에서 과학 실험을 한 이 소년도 참 대단하지만요. 네.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그런 부모님의 자세에서도 좀 네.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최연소 타이틀 거두어 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